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마천 사기의 첫 번째 시간으로 배기와 식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마천의 이 배기와 숙제를 읽고 나서 제가 한마디로 주제를 말한다고 하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마천은 이 배기숙제에서 배기와 숙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마지막에 이 글을 통해서 사마천이 가지고 있는 그의 바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장답죠. 그러면 이 책 내용을 개괄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지만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마천은 공자의 이야기 속에서 공자가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의인인데도 거론이 되지 않는 사람, 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허유와 무광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자가 이야기한 오태백과 백이숙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은 특징이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양하게, 인하게 사용하고 떠납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렇지만 허유와 무광은 우리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오태백과 백이숙제는 공자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한 사람으로 잘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한 사람 속에서도 배기와 숙제처럼 인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척이라는 사람처럼 나쁜 짓만 한 이 악인도 있다. 이름을 날리는 거에도 옳음에 의한 이름을 날리는 경우와 악의에 의해서 이름이 날리는 경우,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개괄적으로 조금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와 무광은 허유 같은 경우는 요나라 때 요임금이 나라를 물려주자고 했는데 거부한 사람이었고, 무광은 하나라 때 왕위를 물려주고 했는데 또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태백은 주나라 태왕 문왕의 맏아들입니다. 근데 이 맏아들도 셋째인 무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떠났습니다. 백이숙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죽국이라는 나라의 그 아버지가 왕이었고, 배기와 숙제는 그 왕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물려받지 않고 배기, 숙제 모두 떠났습니다. 자, 왕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인데도 타인에게 양보하고 권력을 양보하고 떠났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기, 숙제의 이야기가 메인이니까 한번 배기, 숙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고죽국이라는 나라에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백이, 둘째 아들은 이름은 모르겠어요. 셋째 아들이 숙입니다. 근데 이 고죽국의 왕은 아들 셋 중에 셋째 아들을 가장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죽을 때 왕권을 숙제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이 숙제는 왕권을 이어받지 않고 마진 백이에게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그 나라를 떠나버립니다. 첫째 마진 백이 역시 아버지가 셋째에게 물려준 왕권을 내가 그냥 받을 수 없다 하면서 또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고죽국의 왕은 아마 둘째, 이름 없는 둘째가 맡게 된 것 같아요. 자, 이 백이와 숙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고죽국을 떠나면서 의로운 사람 밑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서백창이라는 사람이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서백창을 찾아 나갑니다. 이 서백창은 누구냐? 은나라 말기 주나라를 세우게 되는 최초의 그 왕이 되겠죠. 태왕, 주나라의 문왕입니다. 이 서백창을 찾아 나섰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서백창은 죽었고 그의 아들 나중에 모왕이 됩니다. 모왕이 아버지의 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백이와 숙제가 볼 때 이 모왕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전쟁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은나라 말기에 은나라를 쳐부술 그런 전쟁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또한 백이와 숙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 장례날 살생을 생각한다는 거 불효다. 또 두 번째 신하된 입장에서 은나라의 마지막 주왕이 아무리 폭정을 했더라도 신하된 입장에서 주왕을 군주를 해칠 수 있느냐? 이건 의하지 않다. 의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람 밑에서 살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떠납니다. 백이와 숙제는 결국 주나라의 곡식을 먹을 수 없다. 수양산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고사리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죽은 거죠. 의롭게 죽은 겁니다. 근데 사마천은 여기서 공자의 생각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는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그들의 원망이 없었다. 공자는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마천은 그 백이와 숙제가 고사리 뜯어 먹으면서 노래한 채미가 속에서 그들이 원망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책에 채미가 속에 원망하는 글귀가 있어요. 담겨 있어요. 제가 들어봐도 읽어봐도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공자를 통해서 사마천은 백이와 숙제가 이름을 알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으로서. 또 하나 공자의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현이라고. 공자의 제자 70명 중에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였습니다. 안현은 가난했어요. 하지만 청빈하면서도 학문하기를 무척 좋아했죠. 똑똑하고. 그래서 공자가 가장 아끼던 제자였는데 이러한 제자가 불행하게도 젊은 나이에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들 공자의 제자 중에 으뜸이 안현이었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겠죠? 누가 남겼습니까? 공자가 안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긴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안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없을 겁니다. 또 한 사람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도척이라는 사람 춘순시대 말기에 아주 사악하고 나쁜 짓만 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러한 사람이 천수를 누리며 오래 살았답니다. 공자가 말한 안현은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는데 나쁜 짓만 한 도척은 천수 누리면서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권성징악 하늘에 도는 있는가 하고 외칩니다. 만약에 하늘에 도가 있다면 착한 사람이 이러한 재앙을 만나거나 나쁜 사람이 복을 누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름을 날리고 안 날리고는 누구의 기록에 의해서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알려진다는 것이죠. 또 이 책에서 공자의 말씀을 쭉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자님 말씀을 빗대서 얘기하는데 공자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부귀가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천한 일이라도 그 일이 천한 일이라도 솔선수범하고 하겠다. 하지만 부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이래야 이런 자세로 살아야 뭔가 삶의 자세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공자님의 말씀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비로소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제주도에 유배를 갔을 때 그를 찾아온 동료 학자, 책을 중국 서적을 잔뜩 사가지고 온 동료 학자가 너무나 이렇게 유배지까지 찾아준 데 대한 그 고마움의 뜻에서 세안도에 그림을 새겨놓은 글씨가 되겠죠. 그래서 더욱 알려지게 된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은 있을 때 잘 모릅니다. 고귀함, 고매함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변함없는 기조를 지키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군자는 죽은 뒤에 자기의 이름이 후대에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 라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자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삶을 산다면 아마 이름이 남겨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가히라는 그 한나라 문장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잠깐만 읽어보면 탐욕자는 재물 때문에 목숨을 잃고 열사는 이름을 얻기 위해 목숨을 바치며 뽐내기 좋아하는 자는 권세 때문에 죽게 된다. 서민은 그날그날의 삶에 매달린다. 우리가 왜 사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규절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런 물음을 던져주는 거죠. 이러한 물음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삶이 누군가의 기록에 남겨져서 후대가 기억해 주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명성을 또 어떻게 쌓는지 지금까지 제가 쭉 얘기했지만서도 사마천은 마지막으로 이름을 날리는 것을 유학하고 있습니다. 백의와 숙제, 공자의 칭찬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자, 지금까지 사마천의 그 이야기들을 쭉 읽어봤는데요. 사마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백의와 숙제는 공자의 칭찬 때문에 알려지게 되었고 안연은 공자님 때문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안연이 알려지게 된 것을 비유를 합니다. 천리마 꼬랑지에 붙은 파리. 천리마는 공자가 되겠고요. 파리는 안연을 말하는 것 같아요. 천리를 가는 마 뒤에 꼬랑지에 파리 한 마리가 붙어서 같은 천리를 갑니다. 안연, 공자라는 천리마에 붙은 파리라고 본 거죠. 그래도 이름은 알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덕이 높고 지위가 높은 그런 선비에게 기대지 않으면 어떻게 후대의 이름을 날릴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을 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홀로 뛰어난 자는 없다. 결국 스승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현대로 말하자면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멘토를 제대로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사마천의 백의열전에서 사마천은 세상 사람들이 사마천 자신을 좀 알아봐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궁영의 억울함을 이기고 길이길이 남을 역사서를 쓰게 된 사마천. 이 역사서를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기억해 주길 바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마천의 열전을 읽어가는 거, 어쩌면 사마천이 2000년 전에 기획했던 기획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이로써 백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마천 사기열전 제2장 관한열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관한열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관우와 포수의
그 관포지교 이야기와 제나라 재상을 지낸 안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역시 사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공감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또 앞으로 이 영상 계속 보고 싶다 하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